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드는 블로그 컨텐츠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 이야기를 누가 봐줄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걸 써도 될까? 그래서 블로그를 열어두고 몇 달 동안 글을 못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신해요. 진짜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에서 마음을 엽니다. 내 브랜드의 씨앗은 나 자신입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어요. 시행착오도 있고 지쳐서 관두고 싶었던 날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이 모이면 그게 바로 브랜드의 스토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나는 아이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 정보만 쓰지 않아요. 부모의 시선, 교육자의 시선, 그리고 때로는 실패했던 경험도 솔직히 씁니다. 그렇게 써 내려간 글에 이 선생님은 진심이 있구나. 우리 아이도 다르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심을 스토리텔링 구조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빠져드는 스토리의 흐름에는 갈등, 감정, 깨달음, 변화라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 엄마가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불안감이 너무 커 보였어요. 우리 애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뭐라 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 아이가 무대에서 당당히 연주했어요.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눈물을 닦던 모습, 저는 그게 제 일을 계속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이 글 하나로 공감, 신뢰,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써보세요. 첫 번째, 문제를 제시합니다. 저는 처음엔 상담이 너무 두려웠어요. 드라마 첫 장면처럼 독자가 바로 상황을 이해하도록 문제를 한 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최근 겪은 가장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을 딱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두 번째, 공감 형성.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죠. 문제 앞에서 느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 독자와 감정선을 연결합니다. 두렵다, 답답하다, 속상하다처럼 감정 단어를 꼭 넣으세요. 세 번째 깨달음은 전환점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하지만 천천히 잘한다고 못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상황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는 순간을 한 줄로 잡아냅니다. 왜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하 하고 눈빛이 달라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무엇을 새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네 번째는 변화의 성장 과정을 들려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아이가 무대에 오를 만큼 성장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깨달음 이후 현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해주세요. 팁을 드리자면 숫자, 장면, 대사 중 하나로 구체화하면 더 강렬해져요. 예를 들면 3개월 뒤 첫 연주에서 50명 앞에 섰어요. 그런데 거기서 멋지게 연주를 해냈죠. 이런 식으로요. 깨달음 이후 달라진 장면을 영화 스틸컷처럼 묘사해 보세요. 갈등에는 문제 상황을 한 줄 넣어주고 두 번째 감정에서는 그때 느낀 솔직한 마음을 써주고 그 다음 깨달음에서는 시각이 바뀐 아하 하는 순간을 써주세요. 변화 이후에 달라진 행동, 현실, 결과를 말해주세요. 딱 4문장으로 요약해도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길게 쓰기 전에 한 줄 버전부터 잡아야 설득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철학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지루하지 않는 수업만이 꾸준함을 만든다. 실력보다 흥미를 지키는 게 먼저다. 이런 식으로요. 이 철학이 앞으로 여러분의 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두 번째, 가장 힘들었지만 배움이 있었던 순간. 세 번째, 지금 내가 가진 신념. 이 3가지를 써보세요. 그중 가장 나다운 이야기 하나를 골라 갈등, 감정, 깨달음, 변화 흐름으로 스토리 컨텐츠 한 편을 작성해 보세요.